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본 그러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ETF 많이들 들어보셨죠? ETF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ETF도 있는데 요즘에는 미국 주식 ETF를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ETF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ETF란 Exchange Trade Fund, 주식이랑 펀드의 장점. 이제 주식의 장점인 자유로운 매수, 매도, 그리고 이제 펀드의 장점인 위험 분산을 모두 합쳐놔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 ETF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경영자 존 보글도 인정한 ETF 상품을 이제 말하고요. 잦은 매매 유혹을 경계한다면 투자 종목 선정 안목이 모자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ETF는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ETF 종목은 다양한 종목들이 이 한 종목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바스켓 거래를 우리 일반 투자자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한 주당 가격이 불과 몇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되게 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 근데 미국 주식은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좀 빠지면은 물렸네, 이것보다는 좀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약간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면 좀 더 높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손실을 또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종목 자체를 분석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정보도 없고요, 그죠? 정보력도 뭐 일반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좀 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메이저들이 운영해주는 하나의 펀드 주식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딱 보다가 때를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네? 그때 가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뉴욕 증시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럼 일단 팔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빠졌네? 또 사고. 말 그대로 그냥 ETF 종목만 여러분들께서 샀다 팔았다만 잘 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개별 주식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적 수익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외 주식 ETF의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주식 ETF 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QQQ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QQ에는 거의 정보기술 종목들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통신 서비스가 13%, 임의 소비재 뭐 13%, 뭐 이렇게 쭉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하나에 여러 가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나스닥에서 난 테슬라에 투자할래, 엔비디아에 투자할래. 굳이 이렇게 선택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엔비디아, 테슬라 뭐 기타 등등등을 다 사고 싶어. 그러면 차라리 이 QQQ라는 종목 하나만 사더라도 여러분들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냥 미국 증시에 투자한 거예요. 미국 주식 한 종목에 투자한 게 아니라 다양한 우량주에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QQ 자산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 거의 9%, 엔비디아도 거의 9%, 마이크로소프트 8%,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 메타, 아마존, 테슬라, 코스트코, 구글, 뭐 기타 등등등 되게 많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 QQQ라는 종목을 하나를 삼으로써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주주가 되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손쉽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주식 시장이 1%가 상승할 때 QQQ도 약 1% 정도의 상승세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QQQ가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 하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나스닥을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다만 이 정도 수익률로는 나는 작아. 그러면은 TQQQ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냥 3라고 보시면 되고, 이 QQQ의 3배 정도의 레버리지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QQQ가 1% 오르면 TQQQ라는 종목은 3배 정도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 1% 상승, TQQQ는 뭐 3% 상승. 다만 QQQ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TQQQ라는 종목은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레버리지 있는 종목을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은 TQQQ로 거래하신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외 선물은 일반적인 이제 나스닥 종목, 주식 종목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20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대비 레버리지 1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QQ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나는 해외 선물로 좀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TQQ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펀드 수수료가 ETF 수수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펀드에 투자할 바에는 ETF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즉시 거래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라든 환매, 특히 이제 매도를 하든 보통 2,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 매수 역시도 2, 3일 정도 걸리는데 나스닥이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당장 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싶어. 펀드가 아니라 당장 거래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매수든 매도든 추가 매수든 즉시 바로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게 또 바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목들의 ETF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다우, S&P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추정한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 ETF가 있습니다.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예를 들어 헬스케어, 정보기술, 금융, 뭐 청정에너지 이런 곳에 이제 집중한 ETF들이 있겠죠.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ETF가 있는 것처럼 그런 섹터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ETF가 있습니다. 나는 뭐 브라질 쪽에 투자할래, 유럽 쪽에 투자할래, 나는 뭐 아프리카에 투자할래. 그런 이제 국가별 ETF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테마형 ETF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 혁신이라든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전기차 이렇게 다양한 테마별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이나 원자재 ETF 쪽이 있는데 주식 외에도 나는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쪽에 투자하고 싶어. 난 크루드오일에 투자하고 싶어. 난 골드에 투자하고 싶어. 나는 천연가스에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채권이나 원자재 관련해서 ETF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에 여러분들은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요소들을 ETF는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금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금 해외 선물 종목입니다. 해외 선물의 금 종목인데 이렇게 차트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GLD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금 관련한 ETF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말 그대로 나는 해외 선물 쪽으로 이제 골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리스크가 너무 무서워.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GLD라는 금 ETF 관련해서 난 투자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볼게요. 장점은 분산 투자가 되고 저비용으로 투자가 되고요.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즉시 거래가 가능하죠. HTS상에서 샀다 팔았다 스마트폰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시장 리스크가 있고 제한된 수익성이 있고 그리고 환율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그런 리스크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증권계좌 개설을 하시고요. 외화 환전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 HTS, MTS를 여러분들 컴퓨터나 핸드폰에 설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매수할 ETF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해주식 ETF 세금에 관련해서 내라고 하면 그때 가서 내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되게 다양하게 해서 천연가스 인버스 2배짜리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종목을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지정가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이제 쓰겠죠. 그냥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이제 수량 쓰고 확인 누르고 매수 누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사고 예를 들어 내가 계좌에 뭐 몇 개 예약을 내가 들고 있다. 이걸 팔고 싶어. 그럼 매도 주문 누르고 내가 원하는 가격 수치 쓰고 계약서 쓰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하듯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계좌 개설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계좌 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따로 개설을 하셔야지 국내 주식 계좌 개설해놓고 해외 주식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안 보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키움증권 영문 HTS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차트를 보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단에 보시면 차트가 있고 해외 주식 누르시고 해외 주식 종합 차트를 누르십니다. 자,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쫙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돋보기 누르고 QQQ라고 치면은 QQQ 인베스코 ETF 이렇게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서 바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해외 ETF 주문 종합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2200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계좌에 이제 돈을 넣고 여러분이 원하신 종목을 이제 여기서 돋보기 누르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되게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차트 보는 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봉, 뭐 주봉,
또는 분봉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또 볼 수도 있겠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트에서 누르셔서 보시면 되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호 종합 차트를 누르고 차트들을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때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22% 정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는 뭐 없는데 이후부터는 세금이 22% 정도 발생이 되고요.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 15에서 22% 정도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일부 국가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할 때 또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 ETF 매수 시 참고할 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일 때는 이제 원화 기준 수익이 또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달러 약세일 때는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매매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투자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해외 주식 매매 시에는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혜택이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 증권사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벤트 하는 증권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해주는 증권사들을 또 단기적으로 썼다가 또 이제 이벤트 끝날 때쯤 또 다른 데 이벤트 한다, 그럼 또 갈아타서 또 거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제 해외 주식 ETF 매수는 해외 주식 거래 가능한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고, 투자할 ETF를 신중히 선택하고 환율 변동 및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우리나라 대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몇십 년째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우리나라 사람이 투자한 건 좋긴 한데, 물론 이제 세금적인 혜택도 있지만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사실 수익이 안 나요.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국내 주식으로 수익 내기에는 너무 이제 좀 힘들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라고 저도 이제 강추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가 수익 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특히 ETF 관련해서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꼭 새겨 들으시고 공부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ETF의 기본 개념부터 해서 완전 계좌 개설이라든지 또 ETF가 어떤 상품들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ETF가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고 주식 투자 초보자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ETF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ETF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 내는 것을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자료들 정리해서 가져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